자, 토공사는 말 그대로 흙토, 그 다음에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흙의 기본 성질에 들어가기 전에 토공사가 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흙을 파내거나 메우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흙을 다루는 모든 작업을 통칭해서 토공사라고 볼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뭐 굴착, 그 다음에 성토, 절토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굴착 작업은 건물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는 과정이고, 성토는 필요한 높이까지 흙을 쌓는 작업, 그 다음에 절토는 반대로 지형을 깎아내리는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흙에 대한 공사, 토공사를 알기 위해서는 흙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흙의 기본 성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흙은 무엇이다?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잘게 부서진 입자들이 모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우리 물이나 공기, 유기물 같은 것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재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건설에서는 흙은 정말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재료이기 때문에 흙의 성질을 모르게 되면 구조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흙을 먼저 어떤 식으로 유형이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본 성질에 부피 기준과 무게 기준이 있죠. 첫 번째 간극비는 무엇이냐면 흙 입자의 용적분의 간극의 용적으로 볼 수 있겠고, 간극률은 말 그대로 퍼센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 단위로 맞춰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극률이란 흙 속 전체 부피 중에서 빈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간극률이 클수록 흙은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포화도는 무엇이냐면 간극의 용적분의 물의 용적 곱하기 100을 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화도란 무엇이냐면 공급 중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러한 공식을 갖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게 기준을 보도록 하면 함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율은 무엇이냐면 흙 입자의 중량분의 물의 용적 곱하기 10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일반적으로 함수율은 흙 속에 있는 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흙이 얼마나 젖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상대 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밀도는 무엇이다? 집안의 상태가 얼마나 조밀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 밀도를 보도록 하면 우리가 척도로 100%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다져진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 밀도가 높은 50에서 100 정도가 조밀한 상태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점성토 예민비를 한번 보도록 하면 흙의 함수량의 변화 없이 익임에 의해 약해지는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자, 일반적으로 예민비는 익인 시료의 강도분의 자연 시료의 강도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자연 시료는 무엇이냐면 원래 땅 속에 있을 때 그대로의 흙이 바로 자연 시료가 되겠고, 익인 시료는 땅을 파내고 충격이나 흔들림을 받은 흙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민비가 클수록 교란에 민감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예민비에 따른 점성토에 대한 표도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측에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자연 상태로서 흙의 강도가 1메가파스칼이고 익인 상태로의 강도는 0.2메가파스칼이라면 흙의 예민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흙의 예민비는 무엇이다? 익인 시료의 강도분의 자연 시료 강도, 즉 흙의 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2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가 되므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흙의 연경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흙의 연경도는 무엇이냐면 함수량에 따라서 변화하는 흙의 강도 및 용적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경도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수량에 따라서 변화하는 흙의 강도, 그 다음에 용적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점성토를 나눌 때 알아야 되는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터버그의 한계에 대한 공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소성지수에 대한 공식은 액성한계 마이너스 소성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소성지수는 액성한계 마이너스 소성한계다라는 것은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터버그 한계란 무엇이냐면 연경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흙의 어떤 상태로 변하는 경계 지점을 수치로 정리한 것이 된다
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액성 한계란 액성 상태에서 소성 상태로 변할 때 함수비, 그 다음에 소성 한계란 무엇이냐면 소성 상태에서 반고체 상태로 변할 때 함수비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수축 한계는 뭐가 된다? 반고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할 때 함수비가 된다 정도만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성 지수가 클수록 흙이 물에 민감해지고 점성이 강해지며, 그 다음에 작을수록 흙이 건조하거나 흐름 성질이 약하다라는 특성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흙의 전단 강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공식은 가끔 기출문제에 출제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공식은 어떻게 단위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입하면 되는지만 파악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측의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응력이 주어져 있고 0.2MPa, 점착력은 몇이다? 0.05MPa. 그 다음에 내부 마찰각은 몇으로 나와 있냐면 20도로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다시 0.05가 뭐예요? 점착력을 먼저 대입해줘야 되겠죠. 점착력 C 부분을 대입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0.2는 무엇이냐면 수직 응력 부분, 그 다음에 탄젠트, 흙의 각도, 내부 마찰각이 있죠. 20도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12MPa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단 강도란 무엇인지 한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공식을 또 활용하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럼 전단 강도란 무엇이냐면 흙이 미끄러짐, 전단 변형에 저항하는 최대 저항력을 말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흙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즉 외부에서 힘이 가해진다 해도 미끄러지지 않고 버티는 능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단 강도는 응집력과 마찰 저항력으로 구성이 되겠고, 다음과 같은 공식을 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전단 강도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대표적으로 전단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흙의 종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흙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전단 강도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점성토는 응집력이 크지만 모래는 마찰력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분 함량을 들 수 있겠죠. 자, 수분 함량, 즉 물이 많으면 당연히 미끄러워져서 전단 강도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다짐 상태. 자, 다짐 상태, 당연하게 빽빽하게 다져질수록 전단 강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간극수압 변화입니다. 자, 간극수압 변화는 무엇이냐면 특히 포화된 흙에서는 간극수압이 높으면 전단 강도가 낮아진다. 즉 흙이 물러지거나 물이 차게 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파악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전단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면, 전단 시험은 실내 시험과 현장 시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실내 시험은 시험실에서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장 시험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내 시험은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현장 시험은 현장의 자연 조건을 반영해서 실제 전단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된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시험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시험이 가능하지만, 현장 시험에서는 실제 토양 조건과 그 다음에 자연 조건을 반영해서 현실성이 높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내 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시험 방법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는데, 첫 번째 직접 전단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축 압축 시험, 세 번째로는 3축 압축 시험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장 시험으로서는 표준 관입 시험, 그 다음에 배인 전단 시험, 그 다음에 콘 관입 시험이 있다.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속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르시 법칙을 사용하게 되는데, 다르시 법칙은 무엇이냐면 다곡성 매질을 통과하는 유체의 단위 시간당 유량과 유체의 점성, 유체가 흐르는 거리와 그에 따르는 압력 차이 사이의 비례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속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투수계수 곱하기 동수경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투수계수에서는 투수계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측의 참고 부분들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비가 클수록 투수계수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공급과 흡입자 사이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투수계수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 포화도가 클수록 투수 개수가 커지는 이유는 흙내의 공극에 물이 채워지는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더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점성 개수가 클수록 투수 개수는 작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성 개수가 크다는 것은 무엇이다? 유체가 흐를 때 마찰력이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점성 개수가 크다는 것은 유체의 흐름에 더 많은 저항을 받게 돼서 물질이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수 개수는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성 개수는 좀 끈적끈적한 거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그 유체는 다공성 물질을 통과할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체가 흐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투수 개수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그 물질의 다공성 구조가 더 열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유체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은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항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수 개수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간극비는 물질의 전체 부피 중에서 빈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극비가 크면 뭐가 된다? 물질 내에 유체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게 되겠고, 당연하게도 그러면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수 개수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단순하게 이렇게 연관지어서 외우는 것보다는 각각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외운다면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흙파기에 대한 공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흙파기 공법에는 트렌치 컷 공법, 그 다음에 오픈 컷 공법, 아일랜드 컷 공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공법에 대한 특성들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법이 무엇이 있는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트렌치 컷 공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치 컷 공법은 무엇이냐면 굴착 지반이 연약해서 구조물 위치 전체를 동시에 파내지 않고 측벽을 먼저 파내고 그 부분이 기초와 지하 구조체를 축조한 다음 중앙부의 나머지 부분을 파내어 지하 구조물을 완성하기 위한 흙파기 공법이 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우리가 넓은 굴착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지보공이 짧은 편이라 경제적이지만 연약 지반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분할 시공으로 공기가 증대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정도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픈컷 공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픈컷 공법은 무엇이다? 흙막이 벽이나 가설 구조물 없이 굴착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기가 단축되지만 지하수에 의한 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며 굴착 깊이가 깊으면 토공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정도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일랜드 컷 공법을 한번 보도록 하면 대지 주위의 흙파기면에 따라서 널마을 뚝을 박은 다음 그 주변부에 흙을 남겨가면서 중앙부에 흙을 파고 그 부분에 기초 또는 지하 구조체를 축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 지점으로 흙막이 버팀대로 경사지게 가설해서 우리가 흙을 파내는 공법이 된다. 자, 그래서 장점으로는 넓은 굴착에도 유리하고 지보공이 짧은 편이라 경제적이며 깊은 굴착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분할 시공으로 공기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타운 공법은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가볍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해당 강의 중요한 부분 한번 체크하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었냐면 흙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트렌치 컷 공법과 오픈 컷 공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이번 챕터를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렌치 컷 공법은 뭐다? 지보공이 짧아서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넓은 굴착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연약 지반에는 적용이 어렵지만 분할 시공, 그 다음에 공기가 증대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픈컷은 공사비 저렴,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지하수에 의한 번면 붕괴 위험이 있으며 굴착 깊이가 깊으면 토공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